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 소일남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그리움의 바다의 노을이 지면이라는 제 단편집에 수록된 인연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연. 불교에서는 옷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옷깃을 스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인연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인연 속에서 살다 보니 진정 중요한 인연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연이 아닌 것일까? 하지만 인연이 있는 사람은 계속 가슴속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간간히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한다. 먼지가 쌓인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옛날 형이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다. 어지러이 적혀있는 글자들이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영화처럼 우리 형의 젊은 날을 내 가슴속에 하나씩 비추어 주었다. 아련한 기억들 속에서 나는 20살에 우리 형을 만날 수 있었다. 1987년 3월 2일.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백양로에는 개나리가 어지러이 피어나고 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몸을 한껏 움츠리고 걷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었다. 단지 달라진 것은 고등학교 때보다 등록금이 비싸졌다는 것이다. 나는 대학생이지만 여전히 공부를 해야 했다. 하루에 어머니는 1,000원을 나에게 주신다. 그것으로는 점심 먹으면 끝이 난다. 낭만이라는 이름의 대학에서 그런 낭만은 나에게는 사치라는 걸 알았다. 낭만은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에서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여기 연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았다.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고 입가에는 여유가 강물처럼 넘쳐난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겨울길을 걷고 있었고 연희대학교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연희대학교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다. 1987년 3월 9일. 벌써 대학생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다. 부모님은 나만 쳐다보신다. 동생이 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선 사법고시를 준비해야만 했다. 등록금은 악작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납부했다. 하지만 그 이자를 내야 한다. 여유가 없는 우리 집에서 대학생이란 직업은 부르기 힘든 가요 같았다. 그러나 그 가요를 나는 희망이라고 부른다. 대학생이 되어서 부모님을 더욱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주었다. 1987년 3월 14일. 오늘은 토요일이다. 그리고 화이트데이이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라고 하던데 나는 아무도 없다. 아니, 있을 리가 없다. 여자에게 관심을 두기에 나는 너무 여유가 없다. 오직 공부를 해야 한다.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내가 과연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걸까? 두렵다. 1987년 3월 16일. 이제 봄이 완연히 교정의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백양로에는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현수막이 널려있다. 내가 나온 H고등학교도 보인다. 대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신입생 환영회를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법대 다니는 선배가 있다면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나는 사회학과라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신입생들은 공짜라고 한다. 만약에 돈을 내야고 했다면 생각해 봤을 텐데 다행이다. 1987년 3월 19일. 내일은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 날이다. 학교 앞 중국집에서 5시에 모이라고 한다.
처음 가는 모임이라 무척 떨린다. 선배들이 뭐라 하는 건 아닐지 두렵다. 그리고 무엇을 입고 가야 하나? 아니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매일 입고 가는 청바지에 장발을 입고 가야겠다. 어머니에게 내일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하니 돈을 2,000원이나 주신다. 그런 어머니께 죄송하다. 어머니는 어제도 12시에 들어오셨다. 먼지가 범벅인 머리카락, 그리고 상처뿐인 손가락이 너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1987년 3월 20일.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 날이다. 5시까지 가야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 책을 보다가 학교 앞 중국집으로 갔다. 4시 30분에 갔다. 먼저 온 동기생들이 많았다. 동기들이 와 있으니 괜히 안심이 된다. 선배들이 들어오고 나는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신입생 환영회 및 고등학교 동문회를 했다. 그런데 S여고랑 조인트 동문회를 한 것이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괜히 선배들이 환영회를 핑계로 얼차를 줄까봐 걱정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있어서 그러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우리 학교에 동기들이 20명이 왔다. 그리고 S여고 신입생은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여고랑 같이 동문회를 하니 분위기는 너무 좋았다. S여고 신입생 가운데 영주가 가장 예쁜 것 같았다. 선배들도 그 신입생에게 너무 관심을 보인다. 다들 눈은 똑같은 것 같았다. 우동 그릇에 선배들이 소주 2병을 부으니 그릇이 찰랑거린다. 일종의 신고식이라고 한다. 술을 마신 건 이번이 2번째이다. 고3 때 너무 힘들 때 아버지가 포장마차에서 사준 소주가 처음이었다. 그때는 너무 술이 쓰고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달게 느껴진다. 원살세 하라는 선배들의 아우성에 나는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게 마시고 말았다. 1차를 마치고 2차도 가고 3차까지 가서야 모임은 끝났다. 모임에서 법대 다니는 선배를 보았다. 3학년이 그 선배는 노래도 잘하고 잘 나오는 것 같았다. 언제 시간이 되면 찾아가서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속이 울렁거린다. 1987년 4월 6일. 벌써 4월이 시작되었다. 아직 법에 관한 기초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나는 사법고시 특강을 받고 싶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독학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공부만 하라고 혼을 내신다. 그래도 남들 한다는 과외를 하면 용돈은 될 텐데 어머니는 얼른 시험 봐서 빨리 붙으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가? 규정의 진달래가 너무 예뻐서 더욱더 마음이 아리다. 1987년 4월 15일. 우리 과 애들이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한다. 학교는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개나리와 진달래와 문명이 학교를 점령해버렸다. 그 틈 사이에서 학생들은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쓸어 담는다. 아침 6시에 매일 학교에 나와서 저녁 10시면 집으로 가는 생활이 2달째 되어간다. 오늘은 너무 공부가 안 된다. 학생회관 앞에서 우연히 영주를 보았다. 먼발치로 보이는 영주는 4월의 진달래보다 아름다웠다. 아는 척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모른 척했다. 왜 그랬을까? 1987년 4월 30일. 나는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게 쉽게 풀릴 줄 알았다. 명문대를 들어갔다고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다. 어려웠던 우리 집도 좀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다시 시작이었다. 산을 넘으니 더 높은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을 해야겠다. 내일은 과 MT를 간다고 한다. 독서로 간다고 한다. 독서에 학교 목장이 있다고 한다. 그 옆에 수련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도 가고 싶다. 하지만 회비가 5,000원이다.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도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하늘에 오늘따라 구름이 무거워 보인다. 발걸음도 더디다. 1987년 5월 1일. 오늘 과 MT를 간다고 과 동기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서 왔다. 나는 오늘도 똑같이 6시에 왔는데 어른 때보다 더 피곤한 것 같다. 점심을 먹으러 학생 식당 가는 길에 영주를 만났다. 영주가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나를 알고 있는 것이었다. 반갑게 웃고 싶었는데 웃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어색한 표정으로 손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된다. 나는 바보인 것 같다. 1987년 5월 10일.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민법, 형법, 헌법을 공부하느라 전공 공부를 게을리하였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 그래도 시험이 끝나서 기분이 좋다. 5월은 학교가 축제 기간이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축제 준비를 한다고 한다. 오늘 도서관 앞에서 점심 먹고 쉬는데 영주를 보았다. 그런데 영주 옆에 웬 남학생이 같이 있었다. 너무 다정해 보였다. 괜히 화가 났다. 그러나 내가 남자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참 이상한 것 같다. 그래도 화가 난다. 아마 과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 아니면 친오빠인가? 1987년 5월 22일. 학교는 요즘 시끄럽다. 축제기간이라 백양로와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학교 전체가 젊음의 일기로 터지려고 한다. 나도 터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오늘따라 왠지 영주가 보고 싶다. 도서관 앞에서 혹시 올까 기다려보았다. 그러나 영주는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왠지 손에 책이 잡히지가 않는다. 이라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1987년 6월 2일. 대학을 입학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간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민법을 일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절반도 읽지 못했다. 이러다 10년이 되어도 사법고시를 붙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민법 강의책이 너무 두껍다. 거의 1800페이지가 되니 사실 한 번 읽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한 학생에게 불평한 설치이다. 그러니 힘든 시험이다. 그래서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내가 사법고시라도 붙어야지 영주랑 사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영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파이팅! 1987년 6월 8일. 요즘 학교가 시끄럽다. 축제가 끝났지만 민주화 운동 때문에 학교 앞은 전장터 같다. 운동권 학생들과 전경들이 매우 곤투시합처럼 붙는다. 우리 학과 애들도 데모에 참가를 한다. 사회학과 아이들이라 그런지 더욱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없어 보인다. 오직 사법고시밖에 없는 것 같다. 최루탄이 교정에 꽃처럼 피었다. 도서관에도 최루탄 한 발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젖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공부를 했다. 오늘 학교 앞에서 영주를 보았다. 영주가 웬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었다. 고급차였는데 기사서치 같은 사람이 영주에게 인사를 하고 태우고 갔다.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럽다. 1987년 6월 18일. 대학교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다. 기말고사이다. 중간고사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이다. 하루 종일 법전만 보다 보니 사회학 공부가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아직 전공은 몇 과목 듣지 않지만 버겁게 느껴진다. 법대를 갔었어야 하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선택한 사회학과. 나는 사회성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다. 드디어 영주랑 단둘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10분 동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으랬다. 양력 7월 28일이 영주 생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난 천재인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제 보니 내 생일도 7월 달인데 영주는 그것을 모른다. 알 리가 없지. 1987년 7월 4일. 오늘이 7월 4일이다. 아니 방학이다. 내 생일은 음력 생일이다. 양력 7월 4일은 내 생일이 아니다. 음력으로는 다음 달이 생일이다. 남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축하한다고 하지를 않는다. 영화 속에서는 막 축하도 해주고 깜짝 파티도 해주던데 나는 영화 배우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서민이다. 가난한 고시생. 1987년 7월 17일. 방학이라고 해도 나는 학교를 나온다. 나에게는 방학이 없다. 단지 전공을 공부 안 해서 너무 좋다. 오직 법만이 내가 살 길이다. 매일 1,000원씩을 받는데 요즘은 그 1,000원을 저금한다. 영주 생일날 생일 선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학생 식당은 참으로 좋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가 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아는 사람은 잔다. 그 친구가 밥을 먹고 빈 그릇을 치우려고 하면 나는 치워준다고 한다. 그리고 빈 그릇을 들고 식당 아줌마한테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있다. 학생 식당의 아줌마들은
언제든지 학생이 밥을 더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준다. 우리 식당 아줌마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벌써 한 달째 모아서 3만 원을 모았다. 역시 대단하다. 누가? 내가? 나는 천재인가 보다. 1987년 7월 28일. 오늘이 바로 영주 생일이다. 영주는 신방과를 다닌다. 뭔지 모르게 과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생일이 방학이라 학교를 나올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고 보면 나도 참 무모하다. 그래도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커다란 고민형이다. 나보다 잘생긴 놈이다. 생일 카드로 만들었다. 아침부터 공부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줄지 모르겠다. 신방과가 있는 사회과학대학 앞에 있는 벤치에서 아침 내내 기다렸다. 그러나 영주가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정문에서 가까운 도서관 앞에 독서실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영주는 끝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친구랑 어디에선가 만나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다리는 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나고 싶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왜 인형이냐고 물어보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987년 8월 27일.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다. 음력 7월 4일이다. 나는 20살이다. 그런데 괜히 꿀꿀하다. 영주 생일날 선물을 못 준 게 한이 된다. 곰 인형이 나를 벗고 비웃는다.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참았다. 그래도 선물인데 상처가 나면 안 될 것 같았다. 과 남자 동기들에게 내 생일이라고 말했다. 대학로에서 만나기도 했다. 과에서 친한 동기들도 하나같이 집안이 잘 살지 못한다. 나도 왠지 모르게 잘 사는 과 동기가 싫다. 그러다 보니 모두 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다. 나도 고향이 광주이지만 왠지 서울 남자아이들은 차가고 같다. 대학로에 모여서 먼저 당구장에서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당구를 쳤다. 그런데 당구를 치는 게 아니었다. 당구를 쳐서 시간은 저녁이 되었는데 장구 치느라 우리의 술값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이런 된장. 우리 과 아이들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 나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회학과를 온 것 같다. 술집은 못 가고 우리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소주랑 새우깡으로 우리의 어설픈 낭만을 즐겼다. 그런데 술 마시는 도중에 선배라는 아저씨가 술을 해준다고 한다. 선배가 동구를 닮은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공짜 술이라 그런지 매우 달게 먹었다. 그런데 술을 거하게 먹고 나가려니 이 아저씨가 엎쳐진 것이었다. 우린 이렇게 사람 볼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증과 시계를 맡기고 식당을 나왔다. 오늘 밤 달빛도 우리를 놀려댄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그리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다. 그놈의 사회성. 1987년 9월 1일. 또 한 학기가 시작되었다. 2학기다. 아직 더위가 교정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다. 덥다 더워. 공부를 하려니 졸음도 오고 덥기도 하고 그래도 도서관은 시원하다. 여기가 천국이다. 2학기가 되어서 기분 좋은 것이 하나 있다. 그건 영주가 학교를 나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6시에 도서관의 출근 도장을 찍었다. 도서관 2층 창가 자리는 나의 고정 좌석이다. 다른 학생들도 오늘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도서관 나처럼 고시 공부나 CPA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매일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한 차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바뀌기도 한다. 합격한 학생들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합격자 발표가 나면 도서관에서 페인처럼 지내던 학생들이 양복을 입고 도서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곤 한다.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른 나도 양복을 입고 도서관 앞에 올 날을 기대한다. 9시가 다 되어 갈 때쯤 수업에 늦을까봐 학생들이 뛰는 것을 나는 도서관 2층에서 창가를 통하여 본다. 혹시나 영주가 있을까 보지만 보이지가 않는다. 영주는 강남에 산다고 한다. 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 영주가 강남 가는 버스를 타는 걸 보았다고 한다. 내가 보았을 때도 영주는 뭔지 모르게 귀티가 난다. 어렸을 때 어려움 없이 자란 티가 보인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란 영주가 부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내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그래도 부모님이 대학교를 갈 수 있게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셨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분들이 서울로 아들 교육 때문에 올라오신 것이다.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신 것이다. 시골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땅을 팔고 올라왔지만 서울은 너무 물가가 비쌌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일자리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노동을 하시고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신다.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공부밖에 할 곳이 없었다. 이 지긋한 공부 언제 끝나려나. 나는 대학만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다. 정말. 1987년 9월 15일. 벌써 추분이다. 가을이라는데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괜히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날은 영주를 먼 발치에서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오늘 집에 손님이 오셨다. 프랑스로 유학 가신 작은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국립대학은 한국대를 나오셔서 국비유학으로 프랑스를 가신 작은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오신 것이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유학을 가셔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두 분 다 박사가 되셨다. 내가 연희대학교를 갔다고 하니 작은아버지가 유학하시기 전에 가르쳤던 학생도 연희대를 갔다고 하신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작은아버지 결혼식 때 피아노로 축가를 쳤다고 하신다. 나도 그때 결혼식 때 갔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기억나는 것은 한 여학생이 피아노를 쳤다는 기억밖에 없었다. 작은아버지는 한국대로 교수로 오신다고 하신다. 사촌 동생이 벌써 10살이란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본다. 1987년 9월 30일.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다. 사법고시 준비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헌법, 민법, 형법 각 1독씩을 했는데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도대체 공부를 코로 하는지 귀로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도서관 앞에서 영주를 만났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뻤다. 영주도 매우 반가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덩달아 더 기분이 좋았다. 생일 선물을 샀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에 영주는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내일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1987년 10월 1일. 어제 영주랑 만난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인지 오늘 너무 잠을 잘 잤다. 집에서 마냥 잠을 자고 있는 고민영을 깨워서 오늘 가지고 왔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장래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했던 목걸이도 가지고 왔다. 경주에서 산 것인데 500원짜리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도서관 앞에서 영주를 만나 고민영과 목걸이와 생일카드를 주었다. 영주는 선물이 너무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렸다. 나도 너무 좋다. 목걸이가 예쁘다며 너무 좋아한다. 나는 영주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녔으면 했다. 그러나 영주는 좋은 목걸이가 많은데 싸구려 목걸이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지. 1987년 10월 12일.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됐다. 지난주는 추석이라 송편을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도 배가 탱탱하다. 추석 분위기에 휩싸여서 공부를 별로 못했다. 도서관에서 영주를 또 만났다. 이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 요즘은 이상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영주는 목덜미가 너무 예쁘다. 눈처럼 하얀 목이 마치 백조와 같다. 그런데 목걸이가 내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하고 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았다. 왠지 모르게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약속 있다고 도서관에 얼른 들어가 버렸다. 오늘도 생각하다. 나는 참 바보라고. 진짜 바보다. 1987년 10월 20일. 이제 진짜리 가을이 온 것 같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진다. 영주가 내가 준 목걸이를 한 것에 나는 당혹스럽다.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는데 내 목걸이를 하다니 나를 믿을 수가 없었다.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겠다. 도서관에 나왔는데 공부가 되지 않는다. 책을 봐도 책 속에 영주가 살고 있다. 천장을 봐도 천장에도 영주가 살고 있다. 정말 미치겠다. 도서관 앞에서 영주가 저기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얼른 도서관에 숨어버렸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미련 멍청할까? 나는 도대체 누구지? 1987년 10월 31일.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잊혀진 계절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다. 이제는 가사를 달달 외울 지경이다. 외롭다. 그러나 그것이 사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가 믿다. 영주가 생각이 난다.
하지만 공부도 해야 한다. 내가 빨리 시험에 붙어야지 부모님이 편해지실 텐데, 그리고 내 동생들도 공부를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려운 것일까? 미분적분보다 더 어려운 인생 누가 풀어주면 좋겠다. 1987년 11월 8일. 오늘은 입동이다. 겨울이란 이야기이다. 날씨도 추워지니 마음도 얼어버렸다. 시험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 이제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는 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1년 공부해서 사실을 붙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험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도 도서관 앞에서 영주를 만났다. 안녕이라는 말만 하고 재빨리 헤어졌다.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뭔가가 불안하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럴까? 1987년 12월 23일. 오늘은 소설이다.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첫눈은 개뿔. 낙엽만 요란하게 바람에 날리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도서관 앞에 잘 나가지 않는다. 영주를 또 볼 것만 같다. 영주를 좋아하는데 사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의 결정이 아직 안 났다. 영주를 보면 기분은 좋다. 하지만 과연 그 상태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다. 그게 내 운명이라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2년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겠지 하는 마음도 앞선다. 좌우지가 너무 어렵다. 첫눈이 오는 날 소원을 빌면 성취가 된다던데 왜 눈을 안 내리는 거야. 부처님도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오늘따라 부처님이 밉다. 1987년 11월 30일. 요즘 시간이 너무 잘 간다. 공부는 안 되는데 시간만 잘 간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 오늘 도서관 앞에서 영주를 만났다. 너무 보고 싶었다. 피하는 것도 마주치는 것도 두려운데 그냥 마주치기로 하였다. 영주는 오랜만에 본다고 너무 좋아한다. 영주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두렵다. 좋아해야 하는데 왜 두려운지 모르겠다. 나는 나를 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내가 영주한테 어울릴까? 머리가 복잡하다. 이래서 가요 가사에 그렇게 사랑 타락이 많은 것 같다. 이제 2달 남았다.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다. 더더욱 1분 1초가 아깝다. 첫 시험에 붙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보일 것이다. 헌데 나는 바보 아닌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 빨리 시험에 붙어야지 영주 앞에서 당당할 텐데 내가 뭐 볼 게 있나.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볼 것 없는 바보. 왕 바보. 1987년 12월 8일. 오늘은 대설이다.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첫눈이 서울에 내렸다. 야호! 그러나 나는 눈 내리는 것보다 길이 미끄러워진 것이 더 문제다. 이젠 겨울이다. 6시에 도서관에 오면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데 눈이 오고 얼어버리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넘어지면 큰일이다.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1년이 날아가는 것이다. 오늘 첫눈이 내린 날 도서관 앞에서 영주를 만났다. 첫눈이 오는 날 영주를 만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영주도 첫눈이 내린다고 마냥 강아지처럼 뛰어는다. 그런 영주를 보면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과연 내가 영주한테 어울리는 남자일까? 고민이 커간다. 괜히 좋아했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겁나고 영주에게 상처를 줄까봐 더더욱 겁이 난다. 이래서 사랑이 힘든 것 같다. 어떻게 사법고시보다 사랑이 더 힘든 것 같다. 사법고시는 애상 문제라도 있지 사랑은 전혀 애상이 안 된다. 1987년 12월 18일.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다. 1학년이 벌써 끝나버린 것이다. 오늘 영주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영주도 오늘 시험이 끝났다고 한다. 그래서 영주를 도서관 앞에 만나서 학교 앞 식당에 들어갔다.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와 김치찌개를 시켰다. 맥주를 먹으러 가고 싶지만 학생인 나의 한계이다. 소주를 마시면서 영주랑 이야기를 했다. 본론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꾸 딴소리가 나왔다. 그때 식당에 웬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가 영주를 보더니 매우 반가워했다. 키도 크고 잘생긴 놈이었다. 질투심이 폭발하려고 하는 것을 참았다. 그렇지만 영주도 너무 반가워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관계인가? 갑자기 삼각함수가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머리를 흔들었다. 그 남자는 일행하고 같이 와서 건너편 자리에 앉아버렸다.
나는 영주에게 누구냐고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과 동기겠지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머리를 떠나지가 않았다. 혹시 내가 모르는 남자친구인가? 아니면 뭐지? 머릿속이 정신없이 돌아간다. 나는 영주에게 말을 했다. 내가 영주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그러나 내게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사법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주는 그냥 끄덕였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수학보다 어려운 여자의 마음, 답답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 건너편의 남자가 거슬렸다. 건너편의 남자가 자꾸 영자를 쳐다본다. 이런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영주에게 가야 한다고 일어섰다. 영주도 따라 일어섰고 우리는 식당을 나와 헤어졌다. 이게 아닌데. 1987년 12월 25일. 오늘은 성탄절이다. 모든 연인들이 젊음을 즐기는 날이다. 도서관 앞에서 밖을 보니 한방눈이 온다. 꼭 이런 날만 눈이 오네.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나는 영주랑 성탄절을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부만 해야 한다. 이제 1개월 후면 사법고시다. 열심히 하자. 파이팅. 그래도 오늘은 성탄절이다. 꿀꿀한 마음에 학교 앞을 나갔다.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졌고 연인들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거리를 자기네 안방으로 만들었다. 초라한 나는 아픈 강아지처럼 꼬리를 말며 로터리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나는 보고 말았다. 영주가 그때 그 남자랑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일종의 배신감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영주의 남자친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렇다. 내가 누구지? 나는 자꾸 물어보면서 학교로 올라갔다. 그래, 나는 고시생이다. 라고 나는 외치고 싶었다. 하늘에서 눈은 거칠게 내렸고 더덕 펑펑 쏟아졌다. 나는 모든 것을 그 눈에 묻고 싶었다. 나의 사랑도, 나의 이 믿으라는 마음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1987년 12월 31일. 오늘은 1년의 마지막인 12월 30일이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다. 1년도 끝났고 나의 사랑도 끝났다. 하지만 새해에는 공부를 해서 사실을 붙어야 한다는 마음만 가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 한구 속에서 무너지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과거가 이렇게 초라하게 가다니 나는 이를 용납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인 걸 어떠하리. 1987년은 나에게 이런 아리한 추억만 던져놓고 저 너머로 도망가 버린다. 에이 몹쓸년. 다시 오지는 마라. 형의 일글장을 읽으면서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형의 힘든 과거를 본다는 것이 동생 입장으로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벌써 그 세월이 30년이 되어갔다. 형은 그 이후에 고시를 붙지 못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버렸다. 군대를 미루고 공부를 했는데 2차에서 자꾸 떨어졌다. 형도 고시와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여자와도 없었던 것 같다. 그 이후에 형과 영주라는 여자분은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때 형은 영주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인생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누군가를 믿는다면 착각도 하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의 마음을 믿어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그러다 그 당시의 형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참 어렵다. 사랑도 인생도 아무도 모른다. 이 인연. 네, 여기까지 제 단편 소설집에 있는 인연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